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서 주식 투자자의 감각을 높여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에서 계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거기다 폭우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가 지나고 나면 또 햇볕이 쨍쨍 쬐듯이 여러분들의 계좌도 기운 내고 힘을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뭐니 해도 공부가 필수다. 세상에는 공짜 없다. 세상에는 언제나 배워야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수시로 무료로 뭐 돈 벌게 해주겠다는 뭐 스팸 문자 있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강의 직접적으로 들으시고 또 레벨업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 주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거나 혹은 내 종목에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끙끙 앓지 마시고 황주명 채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하단에 보여있는 부분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영어 링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오게 되면 혹은 이 부분 내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참여 코드는 777 들어가시는 방법은 똑같은데 100원의 문자 샵 377 황주명 이렇게 3개의 글자죠.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공부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유를 갖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결국 백전불패,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의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주식 매매 노하우를 담은 책,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는 성공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싶으면 샵 377 또 황주명 제 이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여러분들께 드리기도 하지만 책도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샵 3772로 황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50분을 추첨해서 또 7일 매매 체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10권 또 무료 체험권 50분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리드하는 시간, 리딩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 뭐 할 얘기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근데 그중에서도 딱 팩트, 딱 우리가 3가지 정도는 알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간 증시 팩트 체크 첫 번째 팩트는요.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갔던 외국인들 언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갔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달러 환율에 대한 차익들이 이제 크지 않다. 즉 달러가 1,320원 저항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매력적인 부분. 이 정도면 달러 환율 계산했을 때 차이 크지 않아.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섰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우위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부분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 보니 두 번째 팩트는요. 미 CPI 하락입니다. 물가 걱정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7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는데 이제 최대폭을 했던 9.1%보다 낮아진 거잖아요. 이거 제 예언 적중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폭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폭의 크기가 달라지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 즉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로 다시 이제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폭에 대한 줄어들매 강조할 때다. 이럴 때는 위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회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요. 은 선물 시세입니다. 정말 은값 안 올라갔어요. 은만 완전히 소외됐었는데 61선을 돌파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국제 은 가격이 최근
2년 동안 약세를 보이자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은성물이 반발 매수세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물론 60 이상 돌파하고 나서 쉼의 구간은 있지만 은이라는 거는 어디에 많이 씁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은 치장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은은요, 산업재에 많이 씁니다. 또 반도체에 많이 쓰고요. 전기차에 많이 씁니다. 은의 시세 반등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어떤 로직이냐. 제가 그랬죠. 주식은 중학교 수준으로만 보자. 최악이 지나면 또 기대감으로 바뀐다. 최악이 지나고 나니까 기대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위기는요. IMF 때는요.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외국의 우리나라도 동일한 회계 조건으로 되니까 투자 많이 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면서 위기를 탈피했어요.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프라임 모기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원래 좋은 데만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 시세 혹은 주택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낮은 계층에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갚지 못할 능력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돈을 마구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의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정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게 된 거고 그걸 탈피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정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 로직을 깨달으면서 전 세계 다시 한번 또 탈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탈피는 제가 그랬죠. 이번 탈피는 좀 특이하다.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아마 탈피일 겁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또다시 겨울은 오는가. 참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겨울을 오는가 하면 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하게 겨울을 오는가 하니까 삼성전자가 만등이 나왔는데 겨울은 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즉 지금 인텔이 CPU를 올렸습니다. CPU, 그러니까 즉 뇌의 값을 올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뭐 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램이죠. 램에 대한 부분들이 DDR5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또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이제 종목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간 증시 하지슈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하지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인 수요 증가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5G 인프라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5G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이번 주에는 상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증시 하지슈픽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참 흐름 좋습니다. 제가 그랬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여기에서 하다가 UAM 딱 이렇게 4대 섹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2차전지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더니 다시 2차전지 주도하잖아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플러스 UAM이다. UAM도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넘어가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물론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있다라는 부분. 2040년까지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아니 2040년까지 시장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니까 기술주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최소한 10년 앞에 간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는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2000년 보셔야 됩니까? 안 보셔야 됩니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을 주도할 수 있고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갖고 있거나 어떤 소모성 제품. 근데 2차 전지도요. 전극 공정 있고 조립 공정 있고 활용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 가는 섹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전극 공정입니다. 전극 공정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쉽게 하면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액, 뭐 바인더, 이런 분리막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조립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주가 움직이고 조정받고 한 번씩 주가 움직이고 조정받는 이런 로직이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황주명 하면 코스모화학은 많이 이야기되었었죠. 숨은 수혜주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가 참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금양 이런 종목들이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즉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나오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눌린 구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기대되는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5G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질서가 5G 시장으로 다시 재편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도 시장의 메리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율주행, 뭐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됐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없어지려면 결국은 5G 기술이나 통신망 기술들이 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고급화된 기술들은 결국은요. 그 5G, 즉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G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겠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광섬유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죠. 원래는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잘 갈 수 있었던 회사인데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광섬유가 미국 쪽 시장에 대한 개척과 전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개척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독점적 위치는 좀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로운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뭐 배당 메리트가 있었던 와이솔이라는 종목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G 인프라 관련된 종목 중에 좀 저평가돼 있고 나오고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 혹은 과점적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큰 한 이슈죠.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가 정말 적으셨기를 바라겠고요. 만약 있으셨다면 그 어려움 빨리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상하수도 정비 관련주가 또 두각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집중호우로 수도권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향후 이제 수해 복구 과정과 그다음에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두각을 받으면서 결국은 상하수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좀 받았는데 관련된 종목 중에는 이제 화성밸브라든지 그다음에 우원개발, 유보텍 이런 수도 관련된 밸브 관련된 혹은 어떠한 그 도로, 뭐 상하수도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큰 수요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주 테마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번 주가 이제 주식 투자 특징주 살펴봤고요. 또 여러분들 도움되고자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주식 매매 노하우를 담은 책과 황금 수익 7일 매매 체험권. 자, 매매 노하우는 황주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권 샵377 보내주신 분에게 보내드리고요. 근데 황금 두 글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 황금 주식 7일 매매 체험권 50분께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또 저번 주에 혹은 이전에 드렸던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제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좋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주의 수익 포착 관심주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웹툰 관련주입니다. 미스터블루. 7월 8일 날 제시를 했는데 웹툰은 뭐 미스터블루든 대원 미드든 키다리 스튜디오든 다 잘 갔어요.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만큼 감성을, 그러니까 만화 안에 감성을 또 잘 녹이는 그것이 또 우리나라 특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우리나라 웹툰 너무 재밌다고. 예,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한 2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바라볼 수 있게끔 또 주목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산업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리뷰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좀 숨은 종목이죠.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 유가가 떨어지면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혹은 환율은 지금 1,300원대로 유지하면 환율이 1,300원이면 과거에 비해서 높은 거잖아요. 그럼 환율이 1,300원대, 1,280에 1,320원의 어떠한 그 환차익,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고 유가 수혜주가 뭘까 딱 고민을 해보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가발업체 두각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발에 관련된 원료가 또 석유, 유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진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7.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숨은 수혜주들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의 관심 종목은 또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죠.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송이다, 유일한 콘텐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기법으로 매일 종목을 포착해서 고가를 두고 있다가 매매하는 방법.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목을 받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독립이에요. 누구의 이야기 없이도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도 꼭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돌아갖고 왔어요. 근데 이 돌아간 길을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도로로, 고속도로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진행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3대 세죠. 요 새의 시스템 결과값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가 어느 순간 19.09%까지 갔고요. HRS도 17%, 아남전자는 30% 상승률까지도 보였습니다. 차트 바닥에서 어떤 진행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이 턴어라운드 될 때 더욱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검증해보고 또 확인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성과 검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매법의 모든 공통점은 저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갈매기가 끼룩끼룩 돌아가는데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갈매기 모양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갈매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새우과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대 양봉 우리 새우과자의 조건은요. 거래대금 70억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시가 몸통이 7%가 있어야 되고 20일과 60일선에서 눌림해서 우리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 즉 바닥에서 갈매기 모양이 나오고 새우과자가 나오면 쭉 눌릴 때 그때 공략하는 것이 이 매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매기 종목이 또 포착, 즉 SK바이오사이언스도 포착되고 많이 상승을 했는데 또 큰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LG전자라는 종목. LG전자가 럭키 금송이었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MZ세대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MZ세대가 굉장히 좀 젊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MZ세대는 80년생 이상인 분들을 모두 다 MZ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전장산업 상반기 약 8조 수주를 했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LG전자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함께 대표적인 어떠한 그 가전제품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드폰 사업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자, 하반기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7% 상승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7% 상승이 나오면서 갈매기 모양, 갈매기 끼룩끼룩 뜨잖아요. 그죠? 갈매기 모양 나오고 나서 딱 새우과자가 나왔습니다. 새우과자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트를 잡아보자.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딱 하나의 차이.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요. 고가는 갖고 있어요. 고가는 뭐냐? 종목 고가는 갖고 있습니다. 급하게 쫓아가는 뇌동매매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제나 기준을 잡고 언제나 원칙 매매라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고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가는 LG전자를 집어넣었어요. 새우과자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려야 돼. 그런데 안 오고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 보내주자는 얘기죠. 주식은 그래서 밀당을 잘하시는 분들이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원하는 포지션까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원하는 포지션까지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보자. 자, 96,500원과 91,500원 이 날개 부분이잖아요. 갈매기 날개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하시고 손절 포인트는 이전 저점인 85,000원에서 손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코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 한 7, 8% 단타 계속해서 나오는데 매매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갈매기 모양이 나오고 나서 눌림 포인트. 눌림 포인트는 뭐 1,340원, 1,200원. 날개 부분에서 눌림 포인트가 나오고 지금 근데 이 종목이 조금씩 변화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윗꼬리를 안 잡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대량 수급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 더 1,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갈매기 투자법은 또 단기 트레이딩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50% 갖고는 물량을 매도했다가 또 밑으로 받았다가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카스. 여러분들 건강 걱정 많으신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제가 일반적으로 딱 보니까 몸무게 변화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무게 확 늘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건강 안 좋은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바짝바짝 말라요. 그분들도 안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전자저울이나 노들색, 전자저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무게를 재는 업체다. 몸무게 체중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갈매기가 뜨고 나서 새우과자가 누르고 나서 이게 와고 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매하냐? 50%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00원어치를 갖고 있다. 뭐 10,000원어치, 100만원어치 합시다. 100만원어치 갖고 있다. 그럼 50만 원은 샀다 팔았다라고 50만 원 내가 원했던 목표치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수익도 나고 트레이딩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오늘 꿀팁 하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자. 자, 2,380원 날개 부분이죠. 딱 날개 이제 딱 그 고점 부분이고 2,240원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 포인트 1,800원 정도 제시되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갈매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어떻게 되죠? 갈매기 날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독수리는 쫙 펴져 있다라고 그랬죠. 자, 저점골에 독수리 모양 패턴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2파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나온다. 엘리어트 파동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쉽게 설명하면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는 복잡하다. 그래서 엘리어트 2파 구간이 펴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새우과자가 나와야지 이것도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과자 없이 날아간 종목은 나중에 어렵습니다. 금방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먹어놔야 또 든든하게 주식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새롭게 포착이 됐는데, 자,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 새우과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매기가 나오거나 새우과자가 눌러 나왔는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사실 줄기세포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랑 그다음에 아직까지 어떤 의료적인 어떤 검증 문제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타이밍 포인트는 그러니까 날개 부분이라고 했죠. 22,000원에서 한 번, 2만 원에서 한 번 정도 나오고 손절 포인트가 19,000원 나옵니다. 재밌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재밌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으면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주식을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진짜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갖고 매매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왜 외국인 매매만 보이면 되겠다. 근데 살 때는 AMA법으로 사고 팔 때는 BMA법으로 팔고 그러면서 막 멘탈이 흔들리면서 아 나는 주식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나 일을 잘하시는 분은요. 결국은 어느 하나에 딱 정점에 서는 순간 그걸 반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효과.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시스템 포착 이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공부를 또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지금 완벽한 독수리죠. 날개 어떻게 됐어요? 쫙 깔끔하게 펴져 있잖아요. 특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놀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사람을 정말 우리 투자자를 미치게 합니다. 왜 미치게 해요? 안 가거든요, 바닥에서. 손절하게 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복잡하면 그 다음에 이제 새우 과자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눌림이 나오죠. 자, 날개북은 5,600원과 5,600원 한번 왔다 갔었는데 5,600원, 5,200원 근처까지는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새우 과자가 좋고 5,200원 부근이면 더욱더 마음 편하겠죠. 내가 더 보수적인 사람이다. 난 돈 잃는 게 싫다 그러면 2차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고 조금 공격적으로 가볼까 그러면 5,600원, 5,200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율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니뮤직도 마찬가지죠. 좀 짧아요. 아까 우리 기술처럼 더 긴 게 좋아요. 날개도요. 긴 날개가 좋습니다. 날개가 한 번 움직일 때 그죠? 길게 움직이는 게 더 많은 앞에 추진력을 얻겠죠. 좀 날개가 짧은 게 아쉬운데 바로 떴습니다. 그죠? 뜨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뭐 3,940원, 3,660원, 손절 포인트 3,000원. 항상 기억은 뭐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익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사는 물론 당연히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림을 찾고 숙시하셔서 흔들지 않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불사조죠. 활활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불사조는 갈매기든 독수리든 상관없어요. 갈매기에다가 불을 입히면 돼요. 독수리에다가 불을 입히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불을 입히니까 새우 과자를 하나 더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우 과자가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와서 새우 과자 두 개 먹으면 엄청 힘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더 힘이 세지는 거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불사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새우 과자 패턴이 두 개 나왔을 때 분할해서 접근하는데 시작했던 봉에서 분할해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CMS라는 종목인데 나노 CMS도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잖아요. 그죠? 두 번 나오고 눌림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게끔 24,800원, 22,000원, 손절 포인트 19,500원 이렇게 잡고요. 자, 비덴트라는 종목인데 비덴트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주식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밀고 당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밀당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빗썸이 올라간다. 오케이. 그런데 타이밍 포인트가 올라갈 때까지 자,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으니까 갭이 벌어졌잖아요. 갭은 메꿀 수가 있습니다. 갭을 메꾸는 거는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내 종목 아니고 가거라. 오면 그때만 하겠다. 그래야지만 일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100원과 9,600원의 매수 포인트, 손절 포인트 7,900원. 자, 최근에 이제 뭐 FTX라는 거래소에서 지금 빗썸 인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제 결과값을 바라보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기업 바이오니아.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탈모 화장품 관련된 이슈인데 자, 이렇게 갭이 띄워지고 나니까 갭을 메꾸는 자리 혹은 갭의 시작 자리 정도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000원, 26,660원, 27,000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직 안 닿는데도 보여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LS 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겁니다. 계속했잖아요. LS 안 내려올 것 같았죠. 근데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지금 본전된 거예요. 근데 LS 눌림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15%, 20%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가 기다림이 길면 매도가 짧고 신중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다. 이 부분이 불사조 시스템의 혹은 독수리 갈매기 시스템의 핵심 포착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요즘 트렌드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요즘 트렌드 또 배워야 되겠죠? 잠시 있다가 요즘 트렌드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투신자판 하길래 투신자판이 요즘 무슨 얘기지? 이렇게 했더니 투신자판이 요즘 MZ세대 용어인데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이게 투신자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투신자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상남자와 반대되는 남자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퐁퐁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설거지 좋아하고 좀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 그게 뭐냐면 하남자라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식도 트렌드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인 주가를 바라보는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 주가 분석 들어가겠는데 항상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슈퍼사이클입니다. 제가 2차 전지를 그렇게까지 밀었던 건 뭐예요? 40년까지 좋아지니까. 그리고 5G도 결국은 갈 겁니다. 왜?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핫이슈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의 실체를 알고 싶어. 주식에서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래량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새우과자를 보고 시작하자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30분봉을 딱 열어보면 대량 수급돼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게 대량 수급 발생하고 나서 시작했던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갈매기 시작했던 자리, 그 시작했던 자리 왜 한 번 오는 줄 아세요? 왜 올까요? 이 종목을 누가 팔아서가 시간을 끌면 잠시 쉴 때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매도해서가 아니라 매수세가 잠시 멈춰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눌린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대신에 계속해서 물량 나올 건 피하자고요. 전환세 전환 청구나 매도와 물량 없는 종목은 피하시고 목표값은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데 신용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공환율 종목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을 열어보세요, 이제 조금 더 팁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일봉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30분 딱 열어보면 제가 대마 성분 햄프셔라고 그래서 씨앗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약 성분과 어떠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걸 어떻게 잘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 수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인 우리바이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30분봉을 열어보면 일본과 다른 어떠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은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활발하게 보였던 모습은 뭐예요? 여기죠. 대량 수익이 빡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숨은 종목이래. 그럼 쭉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슬슬 흘러가죠. 그럼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느냐면 여기 있죠. 이렇게 박스권. 이런 데가 매수 자리예요. 여기 여기서 쭉 해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이런 매수 포인트, 여기 박스권 안에서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흐름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아갈 수 있다. 주식 재밌죠? 그러니까 딱 열어놓고 나서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종목들한테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30분봉을 딱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나서 불꽃슛을 했던 자리를 찾아요. 불꽃슛이라는 거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했던 구간과 그 돌파했던 구간을 연결해 놓고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잡으면 만약에 바닥 구간이라 마음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이중으로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원개발 요즘에 배수시설, 토목, 도로공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사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종목들을 볼 때마다는. 자, 근데 대량 수급이 딱 들어가고 나서 어때요? 이게 누가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누가 팔아봅니다는 게 아니라 쭉 사고 나서 안 사주면 그 매도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원래 기존 물량이 있었고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 포지션 잡으면 다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사면 이만큼 마이너스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주식은 마음이 불편한 순간 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면 주식은 뭘 사는 거다? 스트레스를 사는 거예요. 주식을 스트레스랑 사갔을 때 내가 얼마에 바꿔먹을 수 있느냐? 30%, 50%. 주식은 올라가도 스트레스입니다. 왜? 언제 팔아야 될지 스트레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구간과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자, 캠트롭스 리튬이온 배터리 전액 첨가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 날라갔습니다. 여기서 날라갔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구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 한 8,200원. 그럼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보내주자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드리면 자, 여기서 지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9,000원 한 6,700원에서. 그럼 9,600~700원에다가 근처 부근에다가 잡아놓고 요 자리가 깨지면 손절 치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면 요런 데 시작됐던 자리 요런 데까지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거래량이 없어서 하락할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주식적인 트레이딩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 자, 왜 키다리 스튜디오는 여러 번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거 제가 불사조 기법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갈매 기법 다음에 이제 불사조가 된 종목이긴 한데 자, 웹툰 관련주로 두 가지를 봤는데 대규모 수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자고? 일단은 쫓아가도 되는데 쫓아가는 종목은 정말 명분이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 정말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주식이 올라갈 거에 대해 100% 하시는 쫓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눌림을 보자고요. 어디 시작했던 자리에서 눌리면 여기 딱 있잖아요. 딱 걸자마자 12,000원, 약 3,000원 정도의 상승이면 3에서 40%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와버렸죠. 다시 또 내려오죠. 그러면 한 9,000원에서 8,800원 이 자리가 어때요? 멜트 있는 자리예요. 합리적인 자리,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된 자리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JYP. JYP도 많이 상승을 했죠. 요즘에 이제 워낙 그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특유의 성실함.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영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팬들을 위한 마음. 팬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공연 도중에 딱 멈춰가지고 팬들이 다칠 것 같은 것들을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제해주는 어떤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JYP 관련돼서도 종목이 바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눌린 구간을 보니까 56,000원에 눌렸고 68,800원. 시총이 높은 종목이 5% 정도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뭐예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에 이걸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맛있는 거죠. 마법의 스프가루입니다. 기존적으로 건강한, 그러니까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방법이었다면 요건 뭐예요? 건강한 음식에다 스프가루 딱 넣어서 맛을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피처넷까지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트렌드 재밌죠? 요즘 빠른 어떤 흐름들을 주는 거. 디지털 아트가 요즘 대세입니다. 디지털 아트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릉이나 여수 쪽에 있는데 미디어 아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막 이 LED에다가 LED가 대규모로 쫙 펼쳐놓고 거기서 예를 들면 막 그림도 보여주고 막 쉽게 말하면 파도가 막 넘쳐 오는 것 같은 거를 영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아트인데 그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수요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라든지 LED 등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실적적인 부분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규모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현대피처넷에. 자, 근데 이게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잠시 들어왔던 수급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특별하게 매수 포지션이 없으니까 매수와 매도에서 체결 강도, 매도 체결 강도로 쭉 떨어지면서 이런 데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폭이면 얼마냐? 약 10% 폭을 싸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30%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7,000원이잖아요. 10,000원에서 30% 빠지면 7,000원. 그럼 7,000원에서 10,000원 갈 때는 얼마예요? 약 40에서 50%입니다. 싸게 사면은 폭은 커진다. 요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의 가장 큰 핵심이고 얼마나 잘 눌릴 수 있는 공략을 공략하느냐가 또 MZ세대의 투자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보시면은 뭐 QR코드나 3377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장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반복된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루틴들 베스트 스탁을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궁금한 시간이죠. 잠시 후에 관심주와 또 관심주에 관련된 이슈, 뭐 공식 뭐 이런 이야기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현명한 투자의 길로 안내해드리는 투자의 길. 자, 이번 주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시 중에 LS라는 종목이 나온 공시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도 한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 혹은 회사가 주가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걸 신청하냐면 자사주 매수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회사가 주가가 좀 저렴하다는 판단 아래, 혹은 회사가 주가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판단 아래 유보금을 갖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지금 이익잉여금을 갖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익잉여금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차트 바닥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은 좀 주목해 보시는 부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좀 시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LS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가 있고요. 또 게임을 또 퍼블리싱, 유통하는 유통사가 있습니다. 게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발사, 유통사.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또 유통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게임들을 카카오에 런칭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투자 금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반 유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 제3자 유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 전환사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마진은 전환사채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악성 매물을 그래도 조금 우려감이 덜한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리피싱도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한번 규모 확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납입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납입이 큰 기업들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지금 게임 회사들이 다시 큰 행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되는데 투자 유치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명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주목해보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중장기적인 차트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시를 보면요, 여러분들 또 바르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체득하셨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투자에 대한 공시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익 포착 공개, 관심주 공개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두 종목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일 것 같아요. PHA라는 종목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PHA. PHA라는 거는 자동차 도어 무빙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요즘에 자동차가 다 바뀌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도어 같은 경우 문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바꾸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회사의 매력이 있습니다. 유보율이 6,000%입니다. 회사 돈 많습니다. 유보율 6,000%에, 그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부채가 좀 낮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부채 비율이 50% 이하입니다. 부채 비율 50% 이하에다가 PBR이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PBR, 청산가치 대비도 지금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로서 앞으로 자동차 변화에 대한 구조일 때 두각을 받을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작년도에 180원 정도 줬어요. 작년도 배당금을 180원 정도 쓰면 현재 기준으로 한 2.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 이상이면은 은행금리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은행금리가 2.5, 그러니까 이게 은행금리만큼 계산하면 돼요. 2.5% 이상 나오는 섹터의 구간이면은 오히려 분할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드리면 매수가가 7,20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7,200원, 뭐 6,500원 이렇게 분할하시면 더욱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내려면 7,200원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9,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만약 180원 준다면 2% 정도의 금리가 되니까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겨울은 오는가라는 좀 이슈가 나왔지만,
어쨌든 간 반도체가 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CPU가 바뀌었기 때문에 DDR5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 검사 장비 수혜주들은 특히 수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엑시콘. 엑시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팹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설계를 갖고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만든 어떤 제품들, 반도체 제품들을 갖고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후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마진이 높은 건 팹리스랑 후공정인데 후공정은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암기하고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테스트 업체입니다. 메모리 테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좀 안정성이 있는 게 유보율이 한 18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많다는 얘기는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 부채 비율 적은 것 때문에 사실 메리트 있다고 저는 본 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부분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9,000원대인데 청산 가치가 BPS가 12,000원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매력적인 게 뭡니까? BPS 12,000원이면 PBR이 1 이하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조 상황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시콘은 차트를 보게 되면 다른 IT 기업들보다도 좀 많이 하락한 구간입니다. 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주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한다? 매수를 안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안정적인 수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매수 단가는 9,6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 12,000원. 12,000원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저항이 좀 많죠. 그래서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8,600원. 예,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다는 부분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거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첫 번째는 주도 섹터군 혹은 안정 섹터군을 가지고 옵니다. 주도 섹터는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UAM 아니면 정말 이 회사가 성장하거나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 그중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것은 흑자 전환이나 혹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청산가치, 그 BPS죠, 혹은 유보율, 부채 비율이라든 안전 마진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제가 항상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기를 맞고 나서 다시 이제 복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적으로 신뢰를 좀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에서 다시 복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주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서 어느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패턴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공시를 오늘 일부 좀 해드렸는데 공시는 크게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첫 번째 공시는 시장에서 결국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상증자라든 전환사채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무상증자라든 이런 재무구조 변화 이런 것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을 배우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탁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주식계좌 수익꽃, 웃음꽃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 황주명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